네, 네,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천천히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전에 또 우리 원장님하고 이제 농담을 하기를 현장에 더 많이 오시려면 제가 살을 더 빼고 잘생겨져야 될 것 같다고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제가 항상 생각해 보면은 제 강의가 좀 무겁잖아요. 예, 제 강의가 막 농도가 되게 깊잖아요. 예, 그 내용 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마트에서 그 떼쓰는 아이들 이, 이 이제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처음에 할 내용 중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예, 시작하면서 얘기할게요. 여기 마음 이론, 이런 상호작용 관련 이론 중에 예,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번씩 제가 짚고 넘어갈 건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이 딱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이어도 이런 이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이제 약간 응용 이런 것들이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의한 어머니 이거 다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대로. 예. 예, 찍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어, 요 이론들을 잘 알고 있으면 그래서 어느 순간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답을 드리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맞아.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한 거는 답을 드렸을 때, 오, 먹혔어요.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예, 거의 요즘엔 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준수 어머님도 감사하게 좋은 반응을 해주셨고,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모 교육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듯이 제가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이쪽 저쪽 이쪽 저쪽 해서 한 거를 합쳐가지고 이럴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라는 좀 어려운 케이스들에 대해서 제가 상담하면서 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정리하듯이 이제 알려드릴 수 있어서 예, 부모 교육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어디서 따온 강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읽듯이 하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예, 이건 제가 다 처음부터까지 제가 다 만든 강의 아니거든요. 예, 계속 해오면서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고 네, 살이 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거에 넘어서서 이제 실제로 핵심적인 기법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론인데, 이것도 수많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화법으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좋더라라는 것들이 연구된 것들이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보시라고 상담을 해드렸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다라고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한테 이제 직접 더 드려야 될 건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풍성하게 강화했어요. 이게 하나하나 이럴 때는 이런 방법보다 이런 식으로 훈육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자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사용을 그때그때 하셔야 그래야 더 좋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를 덜 주고 자존감이 커지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걸 배운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이제 스스로 항상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어, 좀 전에 제가 오은영 박사님 얼굴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맨 뒤쪽에 나오는데 마트에서 들어눕는 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이제 마음 이론이라는 이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음 이론이라는 거에서 그 이론 중에 첫 번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Theory of Mind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네, 그게 스웨덴 심리학자가 딘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참가자들을 앉혀놓고 0.03초 동안 1초도 아니고 0.1초도 아니고 0.03초 동안 아주 밝게 웃는 얼굴을 잠깐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화면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가리고 한 뭐 몇 초, 한 5초, 10초 있다가 그 다음에
분노하는 표정을 나타내는 사진을 0.03초 동안 또 보여주고 그러면서 참가자들의 근육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측정을 했대요. 봤더니 상대가 웃는 얼굴일 때는 그 실험에 참가한 그 피실험자도 웃는 얼굴에 근육을 쓰더래요. 그리고 상대가 분노할 때는 분노하는 근육을 쓰더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나도 바로 공감을 하는 이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항상 약간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잘 안 웃고 강의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오은영 박사라는 분을 보면은 뭐 물론 어 엄청난 미인은 아니잖아요. 물론 살이 약간 통통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뭐 눈, 코, 입은 되게, 크고 부리부리하고 또 입도 크고 또 뭐 예쁘시지만 그래도 또 막 엄청난 미인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딱 보면 항상 부담감이 없고 호감이 가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제가 이 강의와 관련돼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을 잘하려면 웃어야 된다. 이것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어쨌든 이 마음이론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상대방을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은 아이들한테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예. 성장하면서부터. 근데 이제 부모가 많이 웃어줬을 때 개발이 되지만 이제 이 아이들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테스트를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거 혹시 이제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이들 보고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은 한 24개월 전, 30개월 전 아이들한테는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자기 눈을 가리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내가 안 보이면 안 보인다. 그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 내가 안 보이면 상대도 내가 못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예. 그렇게 이걸 가리고 이제 안 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마음 이론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 보고 형이 갖고 싶은 선물 이 아이 보고 한 30개월 안 된 아이 보고 형이 갖고 싶은 선물 골라볼까? 그러면은 어떤 거 고르죠? 내 거. 그렇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엄마, 아빠한테 줄 선물 골라볼까? 하면은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가 유치원생들이니까, 그 다음 테스트, 하나 말씀드리면,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네. 네. 음소거 해주세요. 네. 그 다음 테스트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false belief 테스트 이게 거짓 믿음 실험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실험의 이제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4살짜리 아이고 이게 5살짜리 아이예요. 그리고 크레용 상자를 보여주면서 어, 이 스누피를 여기다 이제 스누피는 여기 있지만 크레용 상자를 보여주면서 어,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라고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는 당연히 크레용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내용물을 꺼내 보니까 그 안에는 양초가 들어있었어요. 생일 케이크 그런 초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스누피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누피는 이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제 스누피한테 우리가 다시 물어볼까? 어, 스누피는 이 안에 뭐 들었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 물어봤을 때 4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답할까요? 그래. 그쵸. 그러니까 그게 어른의 마음이죠. 왜냐? 애야. 아이는 4살짜리 아이는 이미 양초인 걸 알아버렸어요. 양초인 거 알아버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스누피가 양초인 거를 못 들었다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고 있느라고 얘는 못 들었다라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4살짜리 아이의 마음에서는 나는 이 안에 크레용이 아니라 양초가 들었다는 걸 이미 봤으니까 이 스누피는 양초라고 대답할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4살짜리는. 예, 3살짜리는. 예, 4살짜리, 얘가 4살짜리예요. 4살 아이들한테 이 테스트를 해보면, 4살 아이들은, 어, 당연히 얘는 크레용이라고 생각하겠죠.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마음 이론이 제대로 성장을 했을 경우에. 근데 이제 5살짜리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 아유,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냐고. 얘는 당연히 못 들었으니까, 얘는
그렇게, 어, 크레용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니, 크레용이라고 생각하겠죠.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처럼. 예. 똑같은 테스트, 한번 간단하게, 요거 실제 테스트한 거, 동영상 봐볼까요? Let's open it up and see. Candles. Now, you can ask the child what appears to be a very simple question about that. What did you think was inside the box when you first saw it? They say, oh, I always thought that there were candles in this 죄송해요. box. 영어밖에 못 Then you 찾았어요. can ask them about someone else. So you can ask them about what does Snoopy think is inside this box? 스누피가 뭐라고 할 거냐 물어보면, Candles. 캔들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예, 자기가 캔들을 봤기 때문에, 예, 양초를 봤기 때문에. Children say the same thing. Snoopy will think there are candles inside of this box from the view that you and I would have. Everything can 이제 be 다섯 살짜리한테 물어보면, And then Now, if you take the 4-year-old, quite typically the 4-year-old will tell you that, as a matter of fact, he thought there were crayons in the box. And then he found 크레용이 있다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out that there were 거예요. candles in the box. You can ask him about Snoopy, and he'll say, oh no, Snoopy will think that there are crayons in this box.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4살, 5살이 아니라 3살, 4살이 아니라 여기다 2살 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5살, 6살, 7살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비슷한 테스트가 또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자, 보시면 X에다가 철수가 초콜릿을 놔두고 나갔어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잠깐 들어와서 초콜릿을 X에서 꺼내서 Y라는 찬장에다 다시 넣어놨어요. 그러면 철수는 들어와서 초콜릿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답한다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은 아니요, X라고 답하는 게 아니죠. Y. 네,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Y의 지금 이 스토리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가 말을 해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엄마가 Y로 옮겼다는 사실을 자기는 봐버렸잖아요. 근데 철수는 못 봤잖아요. 철수가 못 봤다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으니까 철수는 어디서 찾을 거냐고 물어보면은 Y에서 찾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살짝 헷갈리지만 예, 이해되시죠? 예, 철수는 Y에서 Y의 엄마가 Y로 옮겨놨다는 사실을 철수는 모르지만 내가 봤잖아요. 내가 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Y에서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데 이 아이들이 6, 7살이 됐을 때는 얘는 X에서 예, 찾을 거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 테스트를 해보면 7살 아이들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틀리잖아요. 이 실험 자체의 그 깊은 의미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뭘까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절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키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자, 이제 애들 중에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특히 4살 아이들이 뭐 선생님 무서워요. 선생님 무서워요. 근데 선생님이 이 좀 말썽꾸러기 아이 한 명을 혼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치 선생님이 자기를 때린 것 또는 자기를 혼낸 것 같이 무섭다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나이로 4살짜리 아이들은. 5살 가면 좀 덜하지만 5살짜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혼난 것과 거의 같은 기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도 그런 부모님들이 있지만 한 놈만 패를 하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큰애만 쥐잡듯이 잡는 부모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밑에 애들 잘 보고 하라고. 네, 그게 바로 마트에서 들어놓는 중에 참 안 좋은 예를 여기 이제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마트에서 들어놓는 경우에 예,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쇼츠에 와 있어요. 아빠가 어떻게 했죠? 같이 드러나. 예, 얘에 따라서 이렇게 했죠. 이랬을 때 엄마가 뭘 하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라서 애가 같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되게 안 좋은 예예요. 예, 이거 되게 안 좋은 예.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 찰지게 때려서 여러 번 봤어요. 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예. 물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만약에 다른 친구하고 둘이 싸웠어요.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싸웠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준수가 와서 얘기를 해요. 준수가 와서 엄마 나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싸워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걸 봤어. 그랬을 때 이제 이럴 때 이런 마음 이론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게 이 친구는 왜 이 친구를 이렇게 괴롭혔을까? 이 친구는 이렇게 혼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질문을 간접적으로 계속 던져주시면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빨리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면은 어떠겠지? 힘들겠지? 뭐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 키우기 위한 좋은 방법은 이럴 때 이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혼났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혼나게 되었을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렇게. 이 질문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평소에 섞어주시는 게 아이들 마음을 키우는데 상당한 이제 도움이 돼요. 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래서 요것들이 보통 우리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연습을 계속 시키면, 예, 빨리 남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게 테스트를 해봤지만 이 얼굴 상대방의 근육만 보고도 알아차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이 웃는 인상 때문에 김창옥 박사가 이 웃는 인상 때문에 저도 좀 웃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으면서 강의 보는 내내 제가 심각하게 이러니까 어머님들도 이제 심각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지만 제가 막 웃는 얼굴을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다른 이제 이론 넘어가 볼게요. 조아리의 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I'm not okay, you're okay.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주는 내 엄마가 전지전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말을 듣고 넙죽 엎드려야지만 내 이 모든 걸 처신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 제가 실제로 작년에 이제 작년 초에 2022년 초에 스키를 타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아직도 이게 완전 파열돼서 약간 쩔뚝이거든요. 예, 한 95% 회복이 됐는데 살짝 쩔뚝여요. 이게 2년이 걸린대요. 지금 1년 한 3개월 지났거든요. 1년 3개월. 완전히 붓는데 2년이 걸리는데 제 느낌에도 한 90 몇 %는 나은 것 같은데 예, 뛸 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한 3, 4개월을 이제 못 걷고 4개월, 5개월까지 목발 짚고 이랬거든요. 예. 그때 정말 내가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아이들이 나는 맞지 않고 무조건 맞다라고 하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내가 맨날 혼나기만 할 때 나도 틀렸지만 너도 틀렸어라고 이제 부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소극적인 반항이에요. 소극적인 반항. 이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집이 세지면서 주도성이 늘어나면서 이 3, 4세 때는 I'm okay, you're not okay. 난 맞고 넌 무조건 틀렸어. 이게 이 단계에서 뭘 하냐면 반대로 행동을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 반대로. 제가
제 딸 보고 아빠 좀 안아줘. 라고, 저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상호작용 기법인데, 아빠가 너 안아줄게. 아빠가 뽀뽀해줄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아빠 좀 안아줄래? 아빠 좀 안아줘. 이게 뭘 하냐면 전능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야. 근데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이 할 때 전능감, 내가 전적으로 능력이 있다를 느끼게 아이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아이한테 해주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빠를 안아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선택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 이런 자존감이 올라가죠. 자존감이 올라가고 친구들 앞에서도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많이 꺾으려는 것을 많이 당한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잔소리를 많이 받으면 그 시기 그렇게 되잖아요. 자꾸 이거 하는데 흘리고 아빠 물 따라준다면서 다 흘리고 뭐 자기가 해본다면서 다 엉망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맨날 엄마한테 혼나고 혼나잖아요. 이 시기의 아이들의 특징이 나는 뭘 해도 구박만 받으니까 세상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거든요. 예, 나도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아이가 5살, 6살, 7살 됐을 때 안아달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애걸복걸 국어를 해도 잘 안 안아주는 거예요. 잘 안 안아주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럼 아빠 절대 안아주지 마. 그러면, 아빠 안아주고 싶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생기느냐? 부모가 너무 구박만 하고, 부모가 너무, 예, 가르치려고 부모가 너무 꺾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반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가 바로 I'm okay, you're not okay 단계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꺾기만 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틀렸다고만 하는 경우에 그 상태가 계속 된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화법만 계속 쓴다면, 아이가 성장해서도 어떤 사람으로 자라냐면 삐뚤어진 사람으로 자라게 되거든요. 삐뚤어진 사람. 예. 나 삐뚤어질 테다. 나 이렇게 말하면 더 안 하고 싶어지는 걸. 이런 마음이 부쩍부쩍 많이 드는 사람이 있고, 좀 화나지만 좀 그래도 이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정말 들어봐야지. 제가 이 교육을, 어, 공지하면서 그랬잖아요. 어떤 게 혼내는 것이고, 어떤 게 훈육, 가르치고 키우는 것이냐. 그 차이는 아이가 느꼈을 때, 이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구나. 엄마가 화가 나서 나를 혼내고 엄마가 나한테, 그게 심해지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한테 엄마가 성격이 안 좋아서 나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분명히 나한테 나를 사랑하는 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성격은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는 상황을, 예, 어쨌든 제대로 피하고 제가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완만한 상태, 예, 잘해줄 때와 혼내는 상태의 간격을 줄이는 게 항상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가장 좋은 상태가 이 I'm okay, you're okay 상태예요. 뭐냐면 나도 맞고 너도 맞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는데 어떻게 맞다고 해줄 수 있죠? 힘들죠? 힘들죠? 예. 근데 이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너라는 생각의 요만한 생각의 틀에서는 그래. 너 입장에선 그게 맞지. 이게 바로 마음 이론이에요. 예, 아까 애가 말도 안 되게 여기 분명히 그 스누피는 잠자고 있던 스누피는 이게 안에 크레용이 안 들어있고 그 양초가 들어있던 사실을 얘는 잠자고 있어서 못 본다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안에 양초가 들어있음을 봤으니까 양초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세계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이 아이한테 그래서 이 I'm okay, you're okay가 되려면 너도 다 맞고 나도 다 맞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상호작용은 협상이다라고 이제 뒤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협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도 좀 인정받는 게 있고 나도 좀 마음이 다스려지는 게 있고 이게 타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게 I'm okay, you're okay가 되려면 이제 제가 이 1번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가 혼내지 않기 위한 마음 훈련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냐면 어른으로 갈 때 어른으로 가면서 내가 만약 내 부모가 계속 혼내기만 한 사람이었다면 나를 꺾어가지고 어
그 제가 아까 안 좋은 예라고 그랬잖아요. 드러놓는 아빠를 턱 때리면서 그거 공포에 느껴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은 맞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는 정말 맞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흑백 논리적 사고를 벗어나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1 아니면 0. 우리가 컴퓨터가 1010의 연산을 가지고 모든 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 아니면 0의 사고가 아니라 이 부분은 너가 어느 정도 맞고 저 부분은 내가 맞고 너의 입장이라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끔 잘 듣는 예인데 내가 급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어떤 차가 팔치기를 해가지고 내 앞에 확 들어가갖고 막 미친 듯이 어떤 차가 막 가요. 그럴 때 그 차를 보고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의 반응은 막 욕 나오잖아요. 화나고. 그때 그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가 연습을 해본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아내 갖고 출산하려고 하나 보다. 아니면 부모님이 곧 임종이라고 하시니까 저렇게 빨리 가야 되나 보다. 이 생각을 딱 한 번만 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는 너의 행동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내가 화난 기분만 계속 가져가면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화가 난 건 결국 내 몫이고 저 차는 이미 가버렸잖아요. 나만 화나고 나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상호작용의 기법 중에 하나가 용서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꾸 용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반대가 뭐죠? 응징하기거든요. 응징하기. 너 엄마 말이 맞다니까 결국 네가 우겨?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분명히 일교차가 높아서 낮에는 덥지만 이거 입고 나가야 된다는데 안 입고 나가면 너 감기 걸린다니까? 라고 꺾으려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아이가 뒤에 이제 제가 얘기 나오지만 피해갈 구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치, 네가 지금은 어제 더웠던 그 기억 때문에 반팔을 입고 가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특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보니까 분명히 날씨를 체크해 보니까 아침은 매우 춥고 저녁은 막 20도 차이 나는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그마 한 12, 3도, 15도지만. 감기 걸리잖아요, 아이들 이래서. 환절기 때. 그러면은 지금 엄마가 너 추울 것 같으니까 가방에다가 그 잠바 하나 넣어줄게. 그러면 추우면 입어. 버스 탈 때 아니면 나갈 때 추우면 입자. 이렇게 그러면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yes, no면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네가 지구가 되면 흑백 논리가 되면 일단 꺾어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너 엄마 말이 맞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너의 생각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나한테 칼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운전했던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부모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용서를 하면서 내가 나아지는 것처럼 이 아이의 생각 안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재미있으신가요? 네. 재밌게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의 마음이 들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시합반 같은 경우는 딸기밭에 있잖아요. 네. 그때 준비물이 이제 체육복 입고 운동화 신고 그 스트랩 보통 메고 가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준수가 그날 아침에 나는 곧 죽어도 장화를 신고 가야겠대요. 네네. 아니 너 운동화 신고 오라고 했어 이랬는데 자기 장화를 신고 가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사고로 전 얘기였던 거예요. 그날 흙이 많아서 네, 지르고 엄청 비 와서. 때문에 맞아요. 근데 네. 그 친구가 장화를 신어서 네 잘된 신발이 거예요? 너무 그 세척하기 편하고 어, 그래서 제가 그때 준수한테 웬만하면은 네,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부모교육 때 들었던 예인데,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제 딸이 닭갈비 솥뚜껑에 네. 있는 그 불을 만지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냥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뜨거워지고 있을 때는 손이 안 달궈져서 뜨거워지고 있을 때는 그냥 자기가 만져서, 이게 지금은 궁금한 걸 좀 해소하게 하고, 그럼 나중에 얘가 점점 뜨거워지면 스스로
선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실패하는 과정을, 작은 실패하는 과정을 놔둬야 되거든요. 심지어 저는 모래도 좀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딱 넣어보면은,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게 모래가 먹으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진짜 모르는 나이 있잖아요. 막 12개월 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절대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애가 분간이 된다라고 할 나이 때는 자기가 실패하게 해서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맛도 없고 이상하구나. 그걸 느끼게 하면 앞으로 절대 그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예. 모래를 막 한 바가지 막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 들어갔다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실패를 자꾸 하게 해야 네, 아이를 위해서 네, 좋은 거죠. 이제 메타마인드 이건 제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2월 달에 부모교육 때 얘기를 드렸어서 짧게만 넘어가면 이 생각에 대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 생각이 정말 맞을까? 내가 맞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의 지금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저 칼치기를 하는 차를 보고 막 미칠 것 같이 화가 나고 오늘 하루 종일 불안해요. 잘 봤더니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모르는 상태가 뭐냐면 준서 어머니 잠깐 자리 주시는데 이거 중요한 중인데 들으시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어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함부로 흐트러뜨려 놓고 간 거거든요. 나에게 무슨 욕을 하고 갔던지 같이 욕을 하고 차라리 싸워서 해결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욕을 하고 그 감정만 던져놓고 가버린 거거든요. 저한테.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우나를 갔다가 뜨거운 데 있다가 몸이 많이 뜨거워졌을 때는 냉탕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좀 추운 때는 그냥 바로 냉탕 들어가라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한테 정말 그 감정의 처리를 잘 받지 못한 이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자기가 당했듯이 나한테 함부로 감정을 쏟아놓고 뱉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람은 저는 좋은 방법은 굳이 이게 그런 표현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아니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심리학에서 가르쳐 주는 방법은 굳이 내가 그 사람하고 어,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될 관계가 아니면 그냥 피하는 게 낫다 해요. 굳이 그 사람을 바꾸기는 힘드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안에서는 가능하죠.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교직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뽑진 않겠지만, 예. 만약 조금 행동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 가족, 내 아내, 내 아이를 바꾸는 것보다 직원을,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으로서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라고 하면서, 고치가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죠. 왜냐하면 급여를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어떤 강제적인 관계 아니고서는, 굳이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친구 관계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메타마인드에서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나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보면은 자꾸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을 때 자꾸 생각해 봐야 돼. 저게 뭐 때문이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 거지? 마음이? 이게 내가 화난 감정인가? 내가 뭔가 억울한가? 어느 시점부터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 시점 직전에, 아니면 그 시점부터 이 어떤 누군가의, 아니면 어떤 상황, 내가 어떤 뉴스를 봤거나 큰 걱정이 될 만한, 예, 내가 일하는 어떤 정말 친한 친구의 회사가 망했대요. 너무 걱정이 돼. 예를 들면 그런 불안. 예.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는 7가지 감정 있잖아요. 희로애락, 희노애락, 애욕구. 뭐 분노도 있고 어떤 갈망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억울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분노하는 것도 있고 화난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내 감정이 지금 뭐지? 이걸 자꾸 살펴봐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음 이론 같은 그런 감정을 쉽게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약간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넘어갈게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너무 길어요.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 그 상호작용의 이제 기본 원리 이제 뒤에서 이제 더 얘기를 들겠지만 하나 예를 들고 가볼게요. 밤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해요.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시예요. 10시 반, 10시, 10시 반. 자야 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쵸. 내일 먹자.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먹자. 예. 그게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게 뭐냐? 안 먹자가 아니잖아요. 예. 먹자인데 시간을 미룬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제가 예스법, 화법 이런 거 이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이 협상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좀 나중에 말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나중에 들어줄게.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예, 지금은.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서, 어, 이제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또 아이의 자존감을 꺾거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아이가 뭐 혼날 일이 있어서 혼났어요. 이제 그 마무리를 잘해줘야 된다고 해서 막 달래줬더니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또 이렇게 온정적으로 잘해주네. 요 틈을 타서 뭐 하나 슬쩍 부탁해 볼까? 내가 엄마한테 많이 혼났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어야지 내가 기분이 달래질 것 같으니까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자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딱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보통 아빠들이 너희 놈 새끼 아빠가 용서해줬더니 또 이래?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예. 그때 이제 좀 더 좋은 방법은 교과서적인 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때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좀 더 추상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혼냈다가 너를 달려주는 이 틈을 노려서 네가 이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예. 근데 부드럽게. 예. 너희 놈의 새끼 뭐 이렇게 무섭게가 아니라 또 한 번 더 혼내지 않고 마음을 얘의 뻔한 마음이 딱 느껴지잖아요. 이 기회를 얘가 또 누리는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럴 때 아이한테 어, 그리고 보통 이제 엄마들이 소극적으로 간접 화법을 쓰고 착한 어머님들이 이런 방법을 쓰죠. 가게 문 다 닫았어. 근데 애들 6살, 7살만 되면 뭐라 그러죠? 엄마 편의점 있잖아. 예? 다 알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 그냥 나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속마음. 나의 속마음을 어떻게 얘기하죠? 나의 속마음을, 어, 엄마가 이 밤에 그걸 사러 나가는 거 되게 힘들어. 엄마 사실 옷 다시 갈아입고 이거 가는 거 정말 엄마도 별로 안 하고 싶어. 너도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좀 싫잖아. 엄마도 좀 힘들어. 엄마 좀 이해해주면 안 되니? 지금 말고 내일 하원하면서 올 때 엄마가 사줄게. 아침부터 먹는 건 좀 점심도 먹어야 되고 오전 간식도 있고 막 이러니까 하원하고 올 때 사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협상하는 거잖아요. 협상. 그래서 나라는 사람, 엄마라는 사람, 나 그리고 나라는 엄마 그리고 상대라는 아이 그리고 이 상황, 아이스크림을 달라는 이 상황. 이 상황을 다 놓고 분석을 항상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을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었을까?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원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뭐죠? 떳떳하게 내 마음을 예를 들면은 마트에서 아이가 정말 이 선물을 저도 이뻐가지고 이제 다이소를 자주 데려가거든요. 다이소가 싼 맛에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아이한테 많이 사주는데 얘가 진짜 아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그러니까 정말 심할 때는 2주일에 한 번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 원하는 거 좀 사봐. 정말 많이 사도 5만 원 넘기 힘들잖아요. 아주 많이 사도 하나에 1,000원, 2,000원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막 여기서 쓸어 담더라고요. 막 쓸어 담아요, 진짜. 막 쓸어 담는데 어 아이들이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막 더 비싼 것도 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진짜 돈이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지 않으세요? 실제로 막 장난감을 너무 끝없이 사달라고 하니까 그때 직면을 시키는 거죠. 나의 솔직한 말을. 왜냐면 엄마가 이번 달에 전기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예상하던 것보다 너무 지출이 많아져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아껴야 돼. 너도 나 좀 도와줘야 돼. 이 5살, 6살짜리한테 이 말을 하셔야 돼요. 5살이 모를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너도 엄마 좀 도와줘. 어, 나도 너 힘들 때 도와줄 테니까. 이 직면시키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직면시키기를
꼭 하시면서 협상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아이가 크거든요. 예. 근데 이걸 숨겨서 내가 아이한테 돈 없다는 소리를 하면 되게 좀 미안하고 좀 내가 불쌍한 엄마 되는 것 같고 싫으니까 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죠. 저 희한한 식성이 특이한데 그 피조개라고 피꼬막 있죠. 예, 그거를 1, 2학년 때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보고 또 사달라고 어릴 때 그랬는데 어머니가 항상 하던 말이 그 장사가 죽었대. 저보고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20살 넘어서 25살 넘어서 그게 그거였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로 보게 해주셔야지 직접 화법을 써서 예, 그걸 피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 제가 네, 어머니 뭐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안 통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도 안 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되고 엄마가 뭐 힘들다 해도 그래도 해야만 하고 이거를 계속 주장해도 네, 저렇게 계속 여러 번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나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이 밤에 네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너가 이빨을 또 닦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내가 또 챙겨야 되는 게 그것도 힘들 것 같고 너가 또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이 밤에 안 닦고 잘까 봐 또 그것도 걱정되고 또 충치 생길까 봐 걱정돼. 첫 번째. 두 번째, 이 밤에 사러 나가는 거 엄마가 좀 힘들어. 그리고 너도 같이 나가거나 하면 또 너도 이 밤에 감기 걸릴까 봐 또 걱정돼. 그리고 지금 밤에 먹으면 소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속에 갖고 있는 마음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 부모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게 계속 만들거든요, 제가. 예.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뭐 숨기고 얘기하시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의 원인을. 제가 상담을 짧은 시간 안에 감사하게도 해답을 빨리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 자신이 이렇게 이런 거에 숨지 않고 빨리빨리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 간접 화법 쓰지 않는 거. 예.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한번 그래서 용기 내는 것이다. 직면하기. 예.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고,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어디 놀러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각자 마실 술을 사오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보고 술을 사오란 말을 이제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겼던 게, 어, 일단 정확하게 회비를 정하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 가면 제가 좀 많이 내는 스타일이고, 뭐 밥 사고 뭐 이런 많이 사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모임이 포항에서 있었어요. 예, 원장들 부부 모임인데. 근데 이제 멀리 가니까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알아서 그 정도는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자기가 마시고 싶은 술은 사오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자니까 여자로서의 약간 뭐랄까 그런 걸 직접 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거나 아니면 바빴으니까 자기가 못할 수 있으니까 사와라고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저만이 마시는 술이 독특해서 각자 구하기 맞추기 힘드니까 각자 마실 술은 이번에는 갖고 오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솔직해지는 거. 예. 그래서 그게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무 구차한가? 구차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왜 내가 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합리적 신념을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비합리적 신념이 나는 무조건 항상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 라는 비합리적 신념이 이런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예. 엄마도 돈이 없을 때가 있는 거고, 엄마도 살아 나가기 싫을 때가 있는 거고, 오. 예, 그거를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그러면 너무 게으르고 무책임한 엄마지만, 예, 나도 스물구석을 스스로에게 줘야 되고, 그래야 아이한테 그럴 수도 있지를 할 수 있거든요. 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바로 아까 말한 I'm okay, you're okay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맞고 네가 다 틀려. 아니면 네가 맞고 내가 틀려. 이기고 지는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너도 부분적으로 맞고 나도 부분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협상을 잘 한 거야.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 지금 뭐 벌써 50분 지났어. 미치겠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났어요?
제 얘기를 듣는 동안에도 지금 이게 한번 들어보신 것과 안 들어보신 거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야 되는구나. 이게 생각하는 연습이거든요. 아이 입장에서. 이걸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심리학이라는 게 무형의 학문인데 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실험을 통해서 막 연구들이 돼 있고 이론이 있고 방법론이 있고 이걸 자꾸 배우다 보면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을 계속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육이나 책 읽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좀 전에 비합리적 신념 찾기 수정하기 얘기 드렸죠? 제가. 네. 나는 항상 괜찮은 엄마여야 된다? 안 그럴 수도 있죠. 나도 울 때도 있는 거죠. 엄마가 슬플 때가 있어, 엄마도. 엄마도 울 수 있잖아. 예. 아빠도. 예. 아빠는 항상 세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를 돌아보는 능력을 키우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기도 쓰고, 자기 반성적 사고도 갖고, 내가 말할 때, 아이를 혼낼 때 내가 스스로 녹음해 놓고, 화가 안 났을 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있고, 예. 자기가 녹음하면 그렇게 안 하게 되거든요. 한번, 내가 화났을 때 녹음을 한번 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녹음을 안 할 때보다 덜 화내게 돼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할 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내 부모님의 가족 규칙 찾기. 네, 내 가정의 가족 규칙 찾기. 우리 아버지는 통금 시간이 몇 시였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뭐 아빠가 출근할 때 나와서 인사하도록 우리 어머니가 만드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은 규칙이 있죠. 우리 집의 가훈은 뭐였고, 그래서 어떤 걸 제일 중시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예. 근데 지금 내 가정은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어머니, 아버지 이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 나는 좀 그와 반대되는 남편을 찾았고, 이 남편과 내가 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좀 다른 가족 규칙이 생겼는데 이 가족 규칙들이 무엇인지. 예.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열 몇 명이 되는 교사 9명과 이 방과후 교사 6명, 15명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말한 학급 규칙에 대해서 저한테 다 알려주세요라고 모두 다 수집을 했거든요. 예, 각 연령별로 그래서 최적의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공통화 약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뭐가 의미가 있는지 이런 그 규칙들이 내가 말하는 말의 내용과 어조와 표정과 이런 것들을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적어보는 동안 이런 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졌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남자를 많이 못 사귀었고 통금 시간 때문에 뭐 이런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나의 가치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계속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가정만의 가족 규칙을 보면서 내 아이한테 어떤 가치관을 형성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그 마음 훈련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상호작용 관련해서 부모로서 내가 마음 훈련을 해서 내가 더 성장이 되기 위해서, 성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막 지금 얘도 적혀 있지 않는데 얘를 계속 말하잖아요. 네, 항상 상담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공부할 때도 뭐, 리포트 낼 때도 뭐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를 계속 접하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 실제 상황의 아이들하고 맞닥뜨렸을 때, 정말 좀 더 나은 아이한테 멘트를 할 수 있거든요. 상호작용을. 네. 이게 우리 아이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이나,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네. 근데 이제, 아이메시지. 이게 사실 이게,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데, 어, 이렇게 아이메시지를 세 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책에 잘 돼 있지가 않아요. 책 같은 거 찾아보면. 네. 첫 번째, 아이메시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두 번째 이제 2번 가고 있어요. 상호작용의 핵심 기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든이라는 사람이 인본주의 이론을, 말한, 색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 전달법, 관용적 경청, 이걸 이제 말을 한 사람이에요. 예, 이 이론을. 그러니까 나 전달법은 무엇이냐? 어, 뭐죠? 들어보셨죠?
들어보시죠. 예, 뭐죠? 나는 마음에 예, 예, 맞아요. 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를 빼놓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이런 데가 정말 중요해요. 나의 감정 표현하기. 여기 있잖아요. 2번. 예. 이거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얘를 반대로 해볼게요. 나의 감정을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당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금 질문을 던졌잖아요. 내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라 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게 유메시지잖아요. 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혼자 맨날 너 응? 승진 준비한다고 뭐 늦게 오고 회식이고 그다음 운동 살쪘다고 운동 간다고 늦게 오고 친구 만난다고 늦게 오고 뭐 한다고 늦게 오고 맨날 나 혼자 그 애 목욕시키고 잠재우고 먹이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 보통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I 메시지고요. 아, U 메시지고요. 예, 끝이 올라가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질책이 들어있죠. 이거 네 탓이야. 그리고 왜 넌 날 몰라? 이게 이제 들어있는 게 U 메시지죠. 예.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화법을 써야 된다고. 간접 화법이 아니라. 그럼 직접 화법이 뭐죠?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거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상대는. 이 마음 이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 내 눈빛만 보면 잘 알아요. 그래서, 아, 오늘은 이것 때문에 이분이 이러시군요. 이러면서 잘 알아서 해줘요. 근데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여자처럼 공감 능력이 더 발달되지 않았어요. 예. 여자처럼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이 공감 능력에 해당하는 아미그딜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편조체라고 하거든요. 이 편조체라고 하는 부분과 언어를 사용하는 이 부분이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여자들이 말을 더 잘할 수밖에 없고 말싸움에서 다다다다다 해갖고 무참히 이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무참히 승리를 하고 이 울그락불그락한 마음을 가진 남편은 휙 나가서 그 감정이 여자들은 한번 싹 쏟아내고 끝나고 이제 어 잊어버리고 또 히히 웃을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전달된 에너지 때문에 씩씩거리고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오래 가거든요. 이게 연구를 해보면 남자 여자를 이게 이제 생체 심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부싸움을 시켜놓고 두 사람의 생체 반응을 측정하는 거예요. 맥박, 호흡, 온도, 체온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보면 남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커져요. 여자는 한번 화내고 쭉 혼자 줄어들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어, 좋은 방법은 어, 이 처음에 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왜 몰라? 이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매일 늦게 오니까 나 가끔 나도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서 맥주나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가끔은 또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좋아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혼자인 것 같다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아이메시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일단은 부탁조어가 돼요. 이게 내 감정을 표현한 거잖아요. 나 힘들어. 나 너무 외로운 것 같아. 근데 나 몸과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대고 남자가 싸울 수가 없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0단계가 필요해요. 심호흡을 하면서 내가 유메시지를 쓰지 않으리라. 아, 준비 단계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건 상대의 선의의 의지 찾기 이거에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찾죠? 아, 그럼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꼴 하면서 이 돈 벌어오는 줄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말하는 거 당신은 미주알고주알 맨날 나한테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안 하는 거 몰라? 남자가 똑같이 나오죠. 왜 몰라? 왜 서로 모르냐고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이제 대화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상대의 선의의 의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물론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게 S버터 화법이에요. 어, 너의 상황도 알겠고 나도 너를 이해하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나도 힘들어. 네. 어, 이게 예스버터 화법과 화법이 별다른 게 아니라 네. 뭐 상대가 나한테 요청을 했을 때 아이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했을 때 그래 너가 그렇게 엄마한테 많이 혼나서 좀 이제 좀 위안을 더 삼고 싶어서 이 기회를 노려서 네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는 네 마음도 알겠지만 예. 그치만 엄마도 이 밤에 나가는 거 걱정되고 추울까 봐 걱정되고 네가 이빨 또 닦아야 되는 거 챙겨야 되는 거 힘들고 그냥 흉치 생길까 봐 걱정되고 그리고 엄마 돈도 없고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예. 그래서 예. 상대의 선의의 의지를 찾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선의의 의지를 찾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러면서 나 힘들어 속상해 마음이 아파 걱정되더려. 이때 중요한 게 감정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감정 단어. 어머니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예. 감정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구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끝은 좋겠어. 여기를 선의의 의지 찾기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바로 군화법이죠. 아, 그랬구나. 아, 네가 이걸 먹고 싶었구나.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공식적인데 이게 되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이걸 자꾸 생각하면 안 하는 나를 보면서 아, 내가 안 했구나. 아,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전혀 생각 안 하고 하던 대로만 하면 너 또 엄마가 이러지 말라 그랬지. 질문이잖아요, 일단.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넌 또 왜 했어? 어, 질책, 비난, 예, 책임 추궁. 예, 유메시지. 너 또 왜 그랬어? 이잖아요. 너잖아요. 유메시지. 근데 주어가 뭔가 계속 생각해 보면 돼요. 아, 내가 유메시지 썼네. 근데 이 전체의 지금 강의 중에서 이 하나만 잘하면, 예, 이 안에 많은 심리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아이들이 이게 아니면 훈육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유메시지를 쓰는 게 혼내기고요. iMessage를 쓰는 게 훈육이에요. 그래서 아, 네가 그랬구나. 근데 엄마도 그럴 때 너무 걱정돼. 네가 저기서 떼어내지 말렸는데 자꾸 떼어내리면 걱정돼. 네가로 시작했지만 걱정돼의 주어는 뭐죠? 엄마가 걱정되잖아요. 너가 다칠까 봐 걱정돼. 네가 주차장에서 뛰지 말랬는데 자꾸 뛰면 너가 몸이 작아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가 너를 다치게 할까 봐 너무 불안해. 내가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뛰지 말고 걸었으면 좋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계속? 그러면 네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하잖아요. 네, 유메시지.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말은 되게 쉬워요. 말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막 그때그때 나온 예로 지금 막 계속 들고 있잖아요. 되게 쉬워요. 말은 되게 쉬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걸 잘하려면 아까 말했던 이 심호흡을 하고 나 전달법을 어떻게 내가 이 메시지를 안 쓰고 i메시지를 쓰지? 그러려면 필요한 게 아까 0단계에서 이 인격적으로 내가 나를 더 사리를 쌓아야겠다. 성숙시켜야겠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두 번에 나눠놔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1시간이 지났잖아요. 여기 감정 코칭 기법까지만 하고, 또 3번에 대해서는 3번에 대해서는 두 번째 상호작용 교육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되게, 재밌긴 한데, 좋긴 한데, 예, 질문을 하시라 그러면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i메시지를 생각이 도저히 안 나요. 전 이런 질문 제일 좋아해요. 상황을 주시면서, 구체적 상황을 주시면서, 이때 어떻게 말하면 돼요? 부모님들이 안 쓰시던 분들이 이걸 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맨날 이거 예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맨날 하던 사람이라 금방금방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네,
강의를 할게요. 예스버 화법은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예. 공감, 반영적 경청, 이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그랬구나. 그랬구나. 예. 그 다음에 감정 코칭 기법. 이건 이제 비디오를 볼 건데 간단하게 상황은 이래요. 물고기가 죽었어요. 어항에 있는. 예, 내가 아끼던 이 물고기인데 빨간 금붕어가 죽었어요. 아이가 금붕어가 죽었다고 울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주느냐, 어떻게 처리하도록 해주느냐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감정 코칭 기법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가트너라는 박사가 있어요. 가트너. 예, 가트너. 가드너라는 박사는 하워드 가드너라는 존 가트너일 거예요.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자중지능 기법을 창시한 사람이고요. 이 가트너라는 분은 위스콘신 대학교에 계시는 심리학자인데 이 감정 코칭, 부부 코칭, 부부 치료, 부부 쪽 이론의 대가이신 분이에요. 아직도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90살 다 됐는데, 예, 부부가 연구를 같이 하시는 분인데, 참고로 여기서 한번 파트너, 감정 코칭, 존 같은. 이분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말로 쳐 나오겠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연구하면서 밝힌 이혼의 비밀. 이분이 이제 그 부부 치료, 결혼에 관련된 그런 이론들에 대가셔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 메시지를 보면 이 사람들은 이혼하겠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살겠다. 이런 거를 쉽게 관찰해낼 수 있다. 이런 이론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억압형의 아빠는 한번 비디오를 먼저 보신 다음에 제가 가트맨 박사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4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모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가지가 나오잖아요. 축소 전환형, 아이의 마음 상태를 축소시키고 다른 이야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억압형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별거 아니지라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방임형은 그 감정을 다뤄주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감정 코치형은 이제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니까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지영아, 무슨 일이야? 아빠, 어떻게 금붕어가 죽었어? 혹시 그 채팅창으로 잘 들리시지요? 잘 들리시는 거 맞지요?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잘 들리시죠? 채팅창으로? 네네.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금붕어가 죽었네. 지영아, 뭐 그깟 일 갖고 그래.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싫어, 안 먹어. 왜 그래? 너 피자 좋아하잖아. 자, 웃어봐, 응? 하지마, 아빠. 안 먹는다니까. 그럼 아빠가 다른 금붕어 한 마리 사줄게. 자, 가자. 아이한테는 이 금붕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 금붕어.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이거 보러 갈까? 하면서 울 때, 그러니까 그때 이게 뭐죠? 직면시키기예요. 이 금붕어의 죽음에 대해서 아이를 회피하지 않고 다뤄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금붕어가 죽었어. 에휴, 난 또 뭐라고. 지영아, 그깟 금붕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을 줄 알겠다. 응? 뚝 그치고 어서 가서 씻어. 그냥 다 억눌러 버렸죠? 네. 아이한테는 큰 건데 아빠 기준으로 그 마음 이론에 완전 반대되는
지영아, 아빠가 빨리 씻으라고 했지? 아빠는 안 들을래? 방이명. 금붕어가 죽었어.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슬프구나. 그래, 슬프면 울어야지. 실컷 울어라. 아빠 미워. 아빠 금붕어 사랑해. 아빠 미워. 지영아, 왜 그래? 축소 전환형 네 맘대로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놔둔 거죠. 이나 억압형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정 대처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억압형의 경우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방형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기만 할 뿐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방이명.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금붕어가 죽었어.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우리 지영이 그래서 우는구나. 지금 뭐 썼죠? 군화화법. 군화화법 쓴 거예요. 그렇구나. 받아주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감정코칭형기법에 공감, 반영적 경청, 예스버트 화법, 그 다음에 iMessage 다 들어있어요. 잘 봐보세요. 지영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예쁜 금붕어가 죽어서. 우리 지영이 사랑해. 우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금붕어가 죽어서 아빠도 속상하고 슬퍼. 네가 이름도 지어줬었잖아, 그치? 응, 미미야. 근데 미미가 죽었어. 아, 미미였구나. 지금 우리 딸 기분이 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딸, 기분이 어때? 아이한테 직접 말하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 치료법 중에, 이제 EMDR이라고,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최면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의, 그 트라우마 속에서, 예를 들면은, 내 전쟁에 참여한 내 전우가 바로 철모가 관통이 되면서 죽는 모습을 바로 봤어요. 내장이 다 터지면서 죽는 모습을 봤어요. 옆에,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완전히 PTSD가 생기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이때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황을, 미주얼 고주얼 얘기하면서 그걸 마음으로, 역으로 되돌려서 지우게 하는, 중요하면 이게 리카운팅이라고 하는데, 리카운트가 영어로 뭐냐면 상세하게 서술하다, 상세하게 설명하다예요. 그래서 아이 보고 스스로 너의 감정이 죽어서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이 보고 스스로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느끼도록. 자기가 그래서 이거를 잘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짚어주고 지나가는 게 이제 의미가 크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 트라우마 치료법에 있는 방법인 거예요. 너무 슬퍼.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술 한잔 하면서 이게 풀면 좀 해도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저 금붕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아빠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이게 직면시키기예요. 그래서 사실을 말해주면서,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잖아. 아이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주장을 하면서 얘기할 때, 현실을, 이게 어떤 걸 말해줘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사실. 속마음을 내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직접화법으로 얘기하는 이 방법이,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 책상 모서리에다가 아이가 부딪혔어요. 그때 이거를 해결하는 안 좋은 방법이 뭐냐? 아유, 못됐네, 이 책상. 이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나 자신의 행동을 내가 책임지고 나의 마음을 내가 책임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른 쪽에 전가하고 현실을 직면시키지 않게 하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맞아. 사실은 우리 아이가 그래, 네가 한번 그러면 또 조심하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 다음부터 한번 조심해 보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은 건데 일단 아이를 혼내거나 이러기 싫으니까 이 책상을 한번 때려주고 에이 됐지 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네,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금붕어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우리 금붕어랑 멋있게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서 아이가 이 대안에 찾아갈 수 있도록 감정을 코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물꼬가 트여지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코칭이에요. 감정이 좋은 쪽으로 정리되도록 계속 아빠가 지금 길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어.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빠랑 아파트 마당에 묻어주자. 우리 딸 아직도 많이 슬퍼? 아니야,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이게 지어낸 상황 같지만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네, 실제로 이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희한하게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그 상호작용을 쓰는 사람과 10시간이 있는 것보다 좋은 상호작용을 제대로 배운 상호작용을 쓰는 사람한테 10분 붙여놓으면 아이가 그 사람한테 더 따라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용은 잘 이해하셨을 것 같고 요 감정 코칭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근화합법, 공감과 반영적 경청 이거 노트 다 드릴 거예요, 그냥. 다 드릴 건데 이 2부에 해당하는 건 제가 빼고 드릴게요. 너무 다 드리면 2부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살짝 줄여드릴까요? 한 번에 나오도록.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공감과 반영적 경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스스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럴 때 저 친구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 스스로 네가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너가 한번 의견 제시해 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한테 아이 메시지를 나오게끔. 그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주고, 근데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직면시키기라는 거죠. 현실을 알려주기. 그래서 이 4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아이의 흥분도와 반응 상태를 봤더니 감정 코칭을 해줬을 때 제일 밑으로 내려가더라. 스트레스 지수가. 억압형이 제일 높게 올라가죠. 이게 뒤에 제가 나오지만 오늘 이제 2부에서 할 얘기였지만 저는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의 외투는 바람이 벗긴 것이 아니라 태양이 벗겼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꺾으면 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역으로 반대로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이제 재밌는 얘기는 나중에 2부에서 해드릴게요. 2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달을 좀 빨리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은 좀 늦게 했고 다음 달 좀 빨리 할게요. 축소 전환형은 이렇게 들쭉날쭉. 근데 정리 안 되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것들을 나중에 다음 달에 할게요. 다음 달에 하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1시간. 네네네, 질문해 주세요. 이소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남들이 화를 진짜 안 낸다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떨 때 이게 화가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짜증과 분노가 분노가 나올 나오면 때가 있죠. 다른 사람 피해를 입힐 때 예. 그때는 그래 뭐 이게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내가 화를 내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 때요? 아니. 그 의성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어서 예. 그럴 때는 이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게 이제 나오지만 아니 답변 드릴게요. 이게 제한하기.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한을 딱 해서 아니야
뭐 안 된다고 했지? 단호하게 그 상황을 이동시키는 거, 아이를 안아서 가든지, 예, 그만하게 하든지, 예.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뒷부분에 나오지만, 탄트럼 얘기가 있어요. 예. 안에서 혼내는 거하고 밖에서 혼내는 걸 같게 하셔야 되거든요. 예, 어머니한테 얘기 드렸던. 예.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핵심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사리를 쌓으면서 하이톤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밖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안전에 심각한, 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때, 뭐 심각한 뭐 어때 여기 보시면 지금 나오잖아요. 예, 강의 안에. 이런 뭔가, 바로 대응해야 될 때, 이때는 바로 대응하셔야죠. 근데 하심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 하이톤이나 너무 큰 소리로 아이를 누르거나 크게 놀라게 하시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그거를 안 쓰시면 이렇게 크게 혼내거나 누르지 않으시면 아이의 바깥에서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요. 다른 친구보다. 분명히 적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막 집에서 많이 혼내잖아요. 많이 혼내고 뭐 하면은 어쨌든 혼낸 만큼 들쭉날쭉 돼요. 아이들 아까 어가평에서 보셨잖아요. 이거가 되는 거예요. 예. 뭐 그가 군부어 가지고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가 죽은 줄 알겠다. 어서 그만 빨리 아빠 말 안 듣고 그만 나오지 못해? 뭐 이렇게 억눌러 버리면. 그러니까 항상 어쨌든 바로 대응은 하시되 그 목소리 톤은 하이톤이실수록 안 좋고 성량은 그냥 지금 제가 하듯이 그냥 되도록이면 우성아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될 때 있죠.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최대한 아이를 훈육할 때는 얘가 혼났다라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엄마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걸 알려주고 있구나. 네. 그 흥분을 가라앉았을 때 얘기를 전달하는 게 나은 거죠. 네. 너무 공감되는 네. 좀 막 다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남자애니까. 네. 그래서 막 뭘 다시 하고 싶다고요? 힘을 네. 제가 제일 세고 막 이런 거 네네네. 그러니까 주먹이나 발차기 이런 거를 장난이지만 진짜 아프게 해요. 저한테도 그렇고 네네. 식당한테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화를 안 내는 편인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엄마가 너무 아파. 하지 마. 근데 또 해요.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마. 네. 또 해요. 네.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되는 네. 거라고 하면 네. 뭐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만 말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나는 엄마 안 무서운데? 이게 갑자기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참고 있었는데 이제 올라오면서 아이가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저를 도발을 하니까 이제 쭈그리야 이제 약간 저희 신랑은 또 가부장적인 가정부터라서 굉장히 좀 강한데 그래서 그러면 뒤지게 맞아야 돼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또 그거는 아니니까 약간 이렇게 차분하게 가고 있는데 이러면 진짜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적어놨죠? 그대로 알려주기.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응징하거나 복수하거나 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아이가 학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깨물어요, 자꾸. 네. 그대로 깨물어줘요. 그러니까 살짝 가서 네. 자, 아빠가 너한테 한번 해볼게. 아주 그냥 얘가 피나도록 깨무시면 안 되고, 아빠 자, 봐봐. 너 한번 해볼게. 너가 어떤 느낌인지 봐봐. 근데 이때 흥분되는 상태가 이면 안 되죠. 지금처럼. 자, 아빠 이럴 때, 너 어떤 느낌일까? 아빠가, 그리고 너한테 이렇게 할 때, 자, 어떤 느낌이 들어? 너 한번 말해줘봐.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려고 같은 걸 보여주는 거지, 내가 화나가지고 맞은 게 억울해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대로 알려주기를 하시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적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음번 강의 때도 이거 다시 한번 싹 예를 들면서 하겠지만 이게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아이가 하듯이 막 그 힘을 다해서 때리면 안 되지만 너가 이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한번 말해줄래?
아빠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 저 아이가 저한테 이제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 화풀이를 많이 혼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몸의 행동에 대해서 되게 부주의해지고 막 이렇게 이러고 싶은 막 화가 나고 던지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데 뒤에 앉아서 자꾸 발로 이렇게 차는 거예요. 네, 발로 차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차에서 내려서 이제 어디 같이 앉아 있는데도 계속 의자에 있는데 계속 차더라고요. 자, 혜민아. 아빠 그거 기분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하니까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자, 아빠 해볼 테니까 어떤 거 봐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찾았어요. 자, 어떤 느낌이 들어? 혜민아 어떤 느낌이 들어? 그랬더니 싫대요.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아빠한테 이러면 아빠도 싫은 거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대로 알려주기. 이때 흥분하지 않으면서가 중요해요. 네. 너가 다른 사람한테 이러면 너도 되게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또 질문해 주세요. 여기 잠깐만요. 저기 네. 네. 에 대한 그 얘기인데 그 엄마가 이제 그때 원장님 혹시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보라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굉장히 개구장이고 장난기가 많은데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해요. 뭐그 주차장 그 나오는 건데 막 자전거 막 돌진하거나. 근데 이거를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근데 그 엄마도 막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계속 고민인 거예요. 저는 네. 그 한분리라고 있잖아요. 아 저기 한문철. 한문철. 네. 저는 그래서 보여줬어요. 네가 그렇게 나갔을 때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야. 그 아내는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자기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면 아이가 본 것과 아닌 건 아이는 어른도 이렇게 조그만 속도로 달려오는 차에 이렇게 날아가는데 너는 몸이 작아서 큰일이 날 수 있어. 그리고 이러면 죽었대잖아. 지금 죽었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 이 모습을 보면 너가 그래도 뛰는 건 아빠가 그래도 뛰거든요. 또 이거 보여줘도 뛰어요.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뛰지 마가 아니라 천천히 걸으면 좋겠어. 뛰지 마는 U 메시지예요. 너 뛰지 마. 천천히 걸으면 좋겠어는 I 메시지예요. 이 작은 하나도 I 메시지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차분하게 얘기하시고 이 감정 코칭 기법이 다른 거와 차이가 뭐죠? 다른 거는 짧은데 감정 코칭 기법은 이렇게 길잖아요. 기회를 갖고 차분히 길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래서 저래서 미주알 고주알 차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이가 아무리 말해도 그랬다는 건 아이 머릿속에 접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이가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눈빛부터 으르렁거리는 눈빛을 시작하면 아이는 이제 일단 안 들으려고 시작해요. 눈, 코, 입 막거든요. 듣는 듯 하지만 눈 안 마주쳐요. 맞아요. 이렇게 눈 감고. 네, 눈 안 마주치고 귀도 코도 다 막는 거예요. 입도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니라 좋은 얘기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훈육하면 애 우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톤으로 얘기하니까 혼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네. 우는 거는 이유가 수치심이 느껴졌고 내가 되게 뭔가 창피하고 수치심 느껴 너 부끄러운 줄 알아 이 녀석아 라고 그 감정이 심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사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또 동화도 하고 막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막 네네. 계속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듯이 기다려야 될 때와 네, 그러니까 막 진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때는 즉각 반응인 거고요. 하지 마, 큰일 나. 뭐 저기 뛰어내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낭떠러리를 아이는 못 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는 소리를 지르고 바로 반응이지만 그게 아닐 정도면 예를 들면 키즈 카페에서 어, 살짝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다칠 상황을 지가 스스로 겪게 해야죠. 제가 제 딸한테
그래요. 너가 좀 뛰어서 다리가 깁스를 하게 되면 네가 좀 느끼게 될 거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죠. 너 그러면은 너가 손해가 될 거야. 그러면은 너 유치원에도 못 가고 한 2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가 자꾸 소파에서 이렇게 하다가 자꾸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그러다가 아빠가 다친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러면 너가 손해인 거거든. 네. 그러니까 기회를 잡고 얘기하셔야죠. 기회를 잡고. 항상 내 얘기를 밖에서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어머님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아까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 그 정도면 많이 공부하신 거죠. 네. 줌으로 여쭤보셔도 돼요. 네, 줌으로 여쭤보셔도 되거든요. 네. 뭐 보실 수 있게 다음 달 이 할 디테일 강의 내용은 제가 상담을 더 해드릴게요. 다음 달에 오시면 상담을 아니 그 전에라도 막 고민 많이 되시면 저한테 상담해 달라고 오시면 제가 뭐 상황에 맞는 답들을 다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줌으로는 질문해 주시는 분이 네, 당연하죠, 당연히. 예. 얼굴 뵙고 하는 게 상담을 바쁘시면 전화를 하셔도 되는데 얼굴 뵙고 하시면 더 좋아요. 얼굴 뵙고 하시면 더 좋고 그리고 참고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같이 오시면 좋죠. 할머니랑 많이 있다. 아빠는 같이 오시면 항상 좋고 아빠 엄마는 필수고 할머니도 많이 참여하신다? 그러면 네 오셔도 좋고 네 질문 하나 하려고요. 동생하고 싸우다가 동생이 싫다 미워라는 말을 하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좋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타이핑을 만약 해주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니면 제가 이거 갖고 말씀드릴게요. 동생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상황이었는지 그때 이런 설명을 해주면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좋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제가 더 좋겠어요. 네. 아까 제가 아이고, 선의의 의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 선의의 의지, 상대의 선의의 의지. 형제 간의 싸움, 두 아이 간의 싸움,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두 아이 다의 선의의 의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섭섭한 걸 얘기할 때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힘들겠지만으로 선의의 의지를 찾으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두 아이가 싸울 때 두 아이의 선의의 의지를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 많이 듣는 예인데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 보통 그러니까 손이 동생과 오빠, 그러니까 형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 중에 하나는 동생은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한테 놀아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대부분 같이 놀아달라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형이 막 멋지게 블로그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표현해내지 못하는 더 아주 멋진 우주선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만드는 걸 보고 근데 형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동생이 방해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동생이 끼어드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할 때는 안 방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밥 먹으라고 하는데 형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생이 가가지고 형이 만든 걸 좀 망가뜨려 놓고 왔어요. 그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혼낸다고 생각해 보죠. 원래라면 너는 왜 형이 만든 걸 그렇게 부셨니? 왜 그러니? 형이 얼마나 그거 만들으려고 힘들었겠어. 이제 형한테는 너 좀 동생하고 좀 놀아주지 왜 그렇게 안 놀아주니까 동생이 너한테 심술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반대로 해보자고요. 이걸 반대로 하는 방법은 형한테 동생의 선의의 의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동생의 선의의 의지가 뭐죠? 형하고 놀고 싶은 마음. 어, 이 동생이 형은 너 하나뿐이잖아. 그러니까 너랑 너무 놀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너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럼 네가 좀 동생이 약간 심술부전 행동했지만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반대를 말하는 거죠. 계속. 그다음에 동생한테는 이제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동생한테는 동생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요. 형이
이번에 멋진 걸 만드느라고 만들고 싶었나 봐. 형이 참 창의적이고 멋진 걸 만들어가는 게 참, 예전 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고 싶었는데, 너가 이렇게 흐트러뜨려 놔서, 망가뜨려 놔서 형이 속상했을 것 같아. 형한테 좀 좀 미안하다고 말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어조 자체가 혼내는 게 아니라, 얘한테 얘의 선의 의지를, 해서 용서하게 만들고, 얘한테 얘의 선의 의지를 말해서 용서하게 만들고. 근데 놀이터에서, 그쵸? 서로 각자 장난감 갖고 놀다가 동생이 누나 장난감을 탐내하며 말이 없이 갖고 안다거나. 그러니까요. 심술 부리는 거거든요. 비슷한 상황들이에요, 항상. 예. 아픈 동생 때문에 놀이터를 못 간다거나. 아, 이해를 시키려 좋게 얘기해도 싫어. 동생 미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픈 동생 때문에 놀이터를 못 간다거나. 이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음,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직면시키기를 해야죠. 엄마가 두 명이면 좋겠는데, 엄마가 지금 놀이터도 가야 되고, 아픈 동생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둘 다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 이 직면시키기를 해야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너가 아프더라도 엄마 똑같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 너를 두고 동생과 놀이터에 갈 수가 없으니까, 너도 상대 입장에서 이제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네. 너도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끊임없이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원망스럽고 나고 그 기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면 그게 이제 더 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일단 사리를 쌓고 일단 예, 참고 아이메시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 다음에 이렇게 너가 참아주면 좋겠어.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그 상황을 숨기지 말고 아이하고 같이 직면시키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한 방법이죠. 네. 또 질문해 주세요. 네, 저 어제 잠깐만요. 네. 아, 뭐가 하나 더 있었네. 예. 특히, 여기는 뜨는데 여기는 왜 안 뜰까? 제 핸드폰에는. 특히, 잠깐만요. 아, 어머니, 그 개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띄워도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머님, 지금 개인 메시지를 띄웠는데, 띄워도 되는지. 아, 네. DM을 주시면, 공유가 안 돼서, 네, DM을 주셨지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드릴게요. 이거 먼저 올라왔으니까.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알려주고 있는데도 이미 아이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흥분해 있으면 기다려주면 되나요? 특히 바깥에서 그런 문제 행동을 할 경우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목소리부터 높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제 어머님께서 점점 목소리를 낮추실수록 애도 같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의 이런 문제 행동도, 아이의 큰 행동도. 그러니까, 어, 시작을 어머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꺾으려고, 이걸 꺾기 위해서 하면 결국은 안 꺾여지거든요. 예. 바람이 졌잖아요. 해가 이기고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하이톤이시면 안 되고 절대 때리시면 안 되고 표정으로도 때리시면 안 돼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이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한테 다가가시면 목소리 톤이 달라지시고 아이 메시지에 좀 더 가까운 얘기를 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너는 왜 그러니? 하지 말랬지? 이런 것들이 하지 마 이런 말. 왜? 이게 유메시지거든요. 왜 그러니? 몰라? 왜 몰라? 했잖아. 자나가 아이메시지예요. 너 하지 말랬잖아. 유메시지예요. 자나가 유메시지예요. 잘못 말했어요. 자나가 유메시지예요. 너 책임이잖아. 거든요. 네 탓이야. 책임 전가거든요. 비난하고. 예.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어, 그래서 되게 장기적인 거지만 어머님이 이걸 시작하시면 아이 행동은 점점 낮아지셔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대물림 강의인데 이게 알게 모르게 내 부모로부터 그대로 배운 것대로 하게 되거든요. 아니, 아니라고 하지만 8, 90% 이상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그럼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이게, 어, 없어진다라고, 없어질 수는 없지만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세요. 일단은 뭐 제가 이제 고쳐낼 걸 알 것 같고요. 네, 어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텃밭이 아빠는 텃밭에 있는 텃밭이 네, 있는데 네, 저희 텃밭은 없어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의성이가. 네, 근데 남의 거에 물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제지를 했거든요. 의성아가 물 주면 안 되고 우리 거 아니야. 네, 걔도 물 주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네. 막 이게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뭐 대들고 막 화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의성이가.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해줘서 안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좀 약간 진짜 이렇게 약간 저도 약간 흥분이 됐던 상태인 것 같아서 그걸 고치면 되겠구나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게 넣어야 되는데 전 지난번에 있어서 빼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여기 보면 우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 생각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딱 생각났을 때 이런 거거든요. 어떤 걸까요, 어머니? 이걸 좀 더 길게 얘기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그냥 이유도 얘기했어요. 오늘. 다른 사람 떡볶이에서 우리 게 아니라서 거기서 물 주면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고 이렇게만 일단 얘기를 예, 저는 이런 얘기 좀 해줬을 것 같아요. 어, 어, 이 꽃이 물을 많이 주면은 안 될 수도 있고, 이미 물을 줬을 수도 있는데 네가 또 물을 주면 얘를 죽게 할 수도 있어서 이건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네가 줄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러면 얘를 네가 애의 선의의 의지가 뭐죠?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너가 얘를 물을 줘서 얘를 잘 가꿔주고 싶지만 너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너의 생각과 다르게 얘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애를 칭찬해 준 거죠, 이제. 넌 참 좋은 생각을 가진 아이야. 근데 네 행동으로 인해서 네 생각과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 한다면 나중에 한번 물 줘도 되냐고 여기 물어보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길게 가야 돼요. 네. 이 불쑥 화가 날 때, 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길게 가야 돼요. 예. 아이의 선의의 의지가 뭔지, 이 선의의 의지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걸 계속 찾아야 돼요. 얘는 꽃에 물을 주고 싶은 예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의성의 입장에 생각하면, 나의 이 예쁜 마음을 엄마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화가 나는 거죠. 속상한 거죠. 그 마음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읽어주면,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일인데 네네. 어제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승희가 블로그를 뭘 만들어서 그걸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화장실 문을 발로 뻥 차고 딱 했는데 아빠는 이제 아까 그 말했던 형제처럼 왜 문을 발로 차?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승희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랬고 제가 이제 아까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제 좀 일을 해줬는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빈번해요. 그냥 저랑 신랑이 아이의 훈육에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저도 이제 신랑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완강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강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게 둘이서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퍼펙트하게 좋겠지만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냥 이렇게라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이가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일단은 제 유튜브로 올릴 거니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결국은 이거를 꺾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쉽게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아이를 그렇게 문을 찬 사실을
가지고 혼내는 게 먼저인 것보다 구나 화법을 써볼게요. 아, 네가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어머니 무거워입니다. 승일이요. 이승일, 오, 오승일, 오승일. 네. 무슨 반이야? 색석 한반이. 네, 제가 적어놓을게요. 오승일. 죄송해요. 오승일. 네, 적어놓고. 네. 그래서 아이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승일아, 아빠가 너가 이렇게 아빠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아유, 너무 잘했는데 아빠 진짜 너무 놀랬어. 그리고 이렇게 어, 화장실에 있었다고요? 화장실에 있을 때는 아빠가 그 볼일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샤워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좋은 게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노크를 한다거나, 아빠 어디 있는지 부른 다음에 하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 한 1분 안 되는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과, 혼내는 것과, 혼내고 나서, 어, 그 아이의 그 섭섭한 마음을 뒤처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아빠와 소원해져서 그걸 메꾸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걸 다 따져보면 혹시 자기가 어떤 게 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셔야죠, 어머니. 제가 하니까 네. 아이의 감정의 뒷처리를 제가 하니까 신앙을 일단 지르고 뒷처리를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어야고 그게 조금만 생각인데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옆에서 부드럽게 신랑한테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승일이한테는 승일한테 가서 아빠 입장을 중간에서 저는 이제 막 등이 터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공부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건 나예요, 나. 네. 제가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제가 이런 것들을 방법을 알게 돼서 제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제일 편하게 됐고. 네. 제가 어, 아이를 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와 저 사이의 앙금은 저에 대해 훨씬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아내는 섭섭해하죠. 뭐 와갖고 예쁘다만 해주는데 당연하지 않냐. 근데 저는 혼내지 않지 않거든요. 네. 최근에 아이가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안 되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저번에 이 예를 들었는데 주먹인지 본지 모를 이걸 내면서 그래서 제가 바로 혼냈죠. 근데 혼냈는데 그냥 이게 오더라. 현아, 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뒤에 나오는데 추상적 하나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너가 다른 친구들한테 다 지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친구들은 너랑 놀려고 할까? 이건 되게 잘못된 거야, 현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혼내죠. 많이 혼내요. 근데 저한테 혼나면 우는 적이 없어요. 네. 그냥, 그냥, 그야말로 훈육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아이가 되게 좀 부끄러운 표정이에요. 그치만 울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섭게 혼낸 것도 아니고, 수치심을 자극한 것도 아니고, 이건 좋지 않은 행동이야. 그러니까 이거 너한테 좋지 않잖아. 친구들이 안 놀아줄 거 아니야. 너한테 안 좋기 때문에 네가 하지 말을 얘기한 거죠. 역으로 제가. 네. 나한테 아빠가 너 이거 못 봐주겠어. 아빠 무지 화났으니까 너 혼나야겠다. 이게 아니라 너한테 좋지 않은 거니까 너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절대 울지를 않거든요. 아, 아빠 말이 맞네. 이걸 나한테 고치는 게 장기적으로 나한테 이득이겠네를 네가 다른 친구들 네가 좀 져주기도 하고 그래야 너랑 놀 재미가 나지 않을까? 또 이런 식으로 했었는지 무조건 이기면 그게 맞는 방법이니? 아니라고 생각해, 아빠는. 이렇게 저는 혼내는 게 아니라 훈육을 하니까 아이하고 관계가 마이너스 될 기회가 적고 계속 이 플러스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물림. 대물림. 내 부모로부터 내가 그런 방식을 배웠다면, 이 안 좋은 방식은 버리는 게 나를 위해서 좋잖아요.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고, 상담받고, 부모 교육 듣고, 그런 좋은 책 읽고, 결국은 내가 행복해진다. 근데 있을 때 따님의 반응은 아빠 이런가요? 아니죠. 되게 뻘쭘하고 부끄러운 표정이 그러고 나서 10분 후에 또 하더라고요. 같은 행동을 또 하죠. 당연히. 혜민아, 아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너 이렇게 자꾸 하면 10분 후에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또 혼냈죠.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너랑 놀아주기가 싫어. 아빠 너 이런 모습이면 내가 아빠 아무것도 너한테 해주기 싫을 것 같아. 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를 아빠는 두고 보는 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아이는 계속해요. 애인데요. 아이인데요. 작은 마음에 빨리 뭔가 쉽게 이기고 싶은, 예, 그런 마음, 지지 않고 싶은. 좋은 여기서 칭찬해주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가 칭찬을 여기다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가, 어, 작은 성공을 많이 해서 잃어본 것이 많아서 네가 이런 걸 수 있어. 네가 지기 싫어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마음이긴 해. 그치만 이런 방법을 예스 버시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런 방법까지 써서 이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예. 이게 약간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7살짜리한테 해준 얘기거든요, 제가. 3달 전에 했어요. 3달 전에. 지금은 8살이 됐으니까. 예. 못 알아듣나요? 아니요, 알아들어요. 예. 아이는 분명히 알아들어요. 하지만 수치심을 주진 않았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번에 또 오셔서, 네, 많은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유, 제가, 네. 놀이터에서 원하는 다른 울상이하고 다른 애한테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네네. 치고 간다거나 그냥 다른 애기 치고 간다거나 이랬을 때 그 엄마가 다 있는 상황에서 네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이렇게 이 톤을 낮추고 만약 얘기를 한다면 네. 그 상대방이 또 엄마도 저 엄마가 자기 애한테 아니, 내 애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이렇게 때리고 약간 때리면서 때리고 어떻게 저렇게 화도 안 내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것 같은 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혼내는 건, 아이가 있는 앞에서, 그 사람이 있는 앞에서 혼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혼내는 걸, 그 사람이, 뭐라고 그거를, 예, 그러니까, 굳이 무섭게 혼내야지 잘 혼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성아, 너 지금, 아까 저 친구 엄마가 때리고 가는 걸 봤어. 근데 그때 왜 그런 거야? 일단 물어보시고, 예.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안 그랬다고 부인하거나, 아이들은, 예, 부인하거나, 이런 섭섭한 게 있어서 그랬다고 하거나, 예.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계속 습관화시키면 저 친구가 엄마가 못 보는 데서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나를 약 올렸거나 뭔가 한 행동에 대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어, 너는 착한 아이여야 되고 나는 저 엄마가 섭섭했을 거니까 너를 무섭게 혼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어, 그 현실 파악이 예, 현황 파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진짜 직면을 시키면 엄마는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가 그런 거를 엄마 없을 때도 항상 하고 있다면 그건 올바른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예,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고. 아이가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왜 그렇게 네가 뭔가 이유가 있었어?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냥 이 모습을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훈육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진 않는구나. 이게 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정말 제대로 하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건 맞지 않는 행동이란 걸 알려주고 있고 차분하게 화를 내 가지고 얘를 흥분 속에서 화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지 않는 방법이란 걸 아이 속에 제대로 머리에 박히도록 얘기하고 있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을 계속 반복을 하면 결국은 더 빨리 아이가 이해하고 이래서 그건 좋지 않은 행동이구나. 그래서 엄마가 이게 안 좋다고 하는 게 역시 맞겠구나. 예. 너가 그런 친구라는 걸 알면 다른 친구도 싫어할 것 같고 엄마도 그런 내 아들이지만 그런 모습은 정말 안 좋아하는 모습이야. 근데 너가 왜 그랬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물어보면은 디테일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저 친구가 뭔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웬만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습을 다 까놓고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다면 친한 엄마라면 오히려 또 알게 되겠죠. 이 엄마의 아들이나 딸도 뭔 행동을 했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다른 아이까지 훈육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다른 아이한테도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기분 안 나쁠걸요? 이런 모습은 좋은 게 아니야. 예. 근데 그 엄마가 너무 그릇이 작아서 이 내 아이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면 덜 만나면 되죠. 이해하시면 되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어 가면 우리라는 사람 옆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같이 놀자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 엄마는 내 아이도 좋은 훈육을 해주네. 정말 그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라면. 네. 여기 쓰는 집이랑 왠지 약간 비슷해요, 뭔가. 남편이 좀, 저만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 여기 부모 교육에 오시는 부모님들일수록 좀 더 수용적이고 뭔가 이렇게 배우시려는 마음이 있고, 근데 또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가부장적인 남편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끊임없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선생님 원래 이러신 분이시죠? 원래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네. 아버지 엄청 가부장적이고, 네. 지금도 그러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게 우리 어머님 같아요. 너무 막 받들어드려요. 교장 선생님. 나이 82세시고. 지금도 저는 그 분과 다른 사람이 됐죠. 부모교육 상담하고. 근데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싶어서 이 선생은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옆에서 뭐 좋은 책 구절을 보내주거나 뭐 유튜브 보다가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보내주거나 제가 얘기하면 또 잔소리나 뭔가 이렇게 자기를 가르치러 든다 약간 이런 거 되게 싫은가 봐요. 근데 또 그런 게 좀 처지니까 이렇게 보내곤 하는데 나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아이메시지 쓰고, 이렇게 자기가 계속 이렇게 사건, 사고 만들고 나는 사건, 사고라고 말하면 공격이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상 내가 승리를 달래는 이 과정들이 좀 솔직히 힘들어. 자기가 이때 조금만 더 다르게 행동을 해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자기들 좀 같이 무조건 자기만 맞다고 생각 안 하고 좀 약간 바뀌어주면 좋겠어. 아이 메시지 계속. 수능이랑 거의 5분도 못 붙어 있을 정도로 둘이 항상 5분 만에 뭔가 이렇게 마찰이 생겨요. 근데 이제 제가 둘이만 지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또 다른 상담사분들한테 얘기를 막 했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엄마처럼 다 마음을 알아주고 다 헤아려주고 다 신용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스님이 주변에 만난 사람들이 아빠 같은 사람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그쵸. 물론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둘이 너무 사랑하는데 둘이 맨날 싸우니까. 그건 이제 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얘기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를 알면 줄어들어요. 자기를 알면 줄어들지만 모르면 계속. 다음 부모 교육에 오시면 저 디테일을 가지고 좀 더 설명드리면서 다음에도 분명히 뭐
질문이 많이 있으실 거니까 질문을 많이 받는 식으로 할게요. 오늘 2시간이나 됐네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여기 안 오신 부모님들도 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되면 좋겠네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